네, 강덕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. 예, 안녕하세요. 강덕구입니다. 오랜만에 저희가 연결했습니다. 예, 좀 불러주세요. 네. 워낙 바쁘시니. 유영아 교수님 네.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니, 언제든지 네. 달려가겠습니다. 자, 어제 저는 이제 국감 운영위원회 국감을 보면서 의원님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. 불현듯. 왜 그랬을까요, 의원님? 예, 주진우 때문에, 그죠? 뭐 주지로 그러면 강덕구 이렇게 예상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아이고, 주진우 의원 진짜 스토커 수준이야, 스토커 수준, 그죠? 제가 보기엔 관종입니다, 관종. 관종이에요.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법률 비서관을 하다가, 그죠? 예, 예, 예. 부산 지역에 하태경 의원이 하던 지역구일 거야.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이제 출마 안 한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받아서 아주 손쉽게 배지를 달았어요. 그죠? 그렇죠. 이 하태경 의원이 이제 서울 간다고 했을 때 일종의 이제 전략공천을 준 건데 사실은 윤석열이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윤석열이 네. 중수부장 때, 그 중수부에 있을 때 중수 2가장 윤석열 뭐 그때 처음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.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진우는 윤석열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예. 자기가 그 과장 결재를 받으러 갔는데 윤석열 과장이 조서를 꾸린 거를 다 고쳐주고 선배로서 방향을 잡아주고 네. 그런 다음에 마지막 정점 방에서 찌개를 끓여줬는데 너무 인간적이었다. 그거에 반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윤석열 제일 좋은 선배를 기억한다. 뭐 이런 얘기죠.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. 전두환과 창세동 관계 아하하.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정희와 전두환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전형적인 괴주적 모습도 동시에 보이는 것 같아요. 지금 하는 행동들이 윤석열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면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. 저는 뭐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어쨌거나 자기 존재감, 아. 자기 살라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지식인, 기회주의적. 기회주의적 정치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말이죠. 아니, 문성열한테 뭐 자기가 충성한 건 좋다 이거예요.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, 그거는. 근데 왜 꾸준히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까? 연일하대?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윤석열한테 배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. 네. 힘센 사람이랑 싸워야지 자기 이 존재감이 드러난다. 저는 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주진우 의원 관련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저에 대해서 답한 적이 없습니다. 소위 말하는 센 사람들과 싸웠을 때 예. 언론에서 받아주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계되고 그렇죠.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런 언론의 생리를 난다. 네. 세 번째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몸부림입니다. 왜냐면 네. 그렇게 해야지 국힘당 수구 꼴통당에서는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기 때문에 뭐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게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. 주진우 의원과 최상병 사건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. 이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었잖아요. 특검에서 주진우 의원은 수사를 아직 안 하는 것 같은데요.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일 수도 있고, 네, 최상병 특검일 수도 있고. 최병 특검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. 저는 당연히 주진우 의원은 참고인을 넘어서요. 예. 뭐 주요 피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 당시에 이제 용산에서 전화를 하고 개입을 했다. 그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때 전 어떤 역할을 했냐가 가장 핵심이잖아요. 그렇죠. 뭐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특검에서 네.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부르지 않겠습니까?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어제 그 운영위 국감에서 그래서 하도 하다 참다가 우리 강훈식 실장이 당신 자꾸만 김현지 실장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건 당신이 김건희하고의 관계 또 최상병 사건과의 관계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딱 그냥 쏘아붙이대. 전국을 찌른 거죠. 그리고 사실은 김현지 실장을 국힘에서 네. 출석하기를 바랬을까요? 출석하지 않기를 바랬을까요? 저는 후자입니다. 예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면 네. 어저께 논점이 됐던 건 논쟁의 중심이 됐던 거는 예. 김현지 실장을 오전에 부를 거냐, 오후에 부를 거냐 이거였는데 네. 뭐 그 국회 경험 있는 사람들 보면 네. 오전에 그 일정들을 오후를 미루고 그렇지. 그리고 점심시간을 줄이든지 안 하든지
다시 말하면 비서실장 인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오후를 미루면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왜 끝까지 오후에 출석을 요구했을까요? 제가 보기에는 이번 운영위 국감은 네. 김현지 없는 국감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네. 김현지를 비선 실세로 프레임하겠다. 그리고 이게 지방선거까지 가겠다. 뭐 이런 거죠. 주진우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표 우회에 있는 김현지라고 딱 프레임 걸었잖아요. 그것도 뭐야? 그런 것도 다 국힘의 큰 틀에서 김현지를 비선 실세, 이재명 대통령을 또 악마하고 예를 들면 뭔가 의혹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근데 뭔가 의혹이 있으면 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런 거 아닌가요? 그렇지. 예를 들면 송원석 지금 주진우 포함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팩트 하나라도 제대로 밝힌 게 있나요? 없습니다. 네. 옛날에 김민석 총리 청문회 할 때 예, 맞아요. 하나도 팩트가 없었어요. 근데 마치 다 뭔가 있는 것처럼 네. 나중에는 스스로가 없다는 거 다 알려줬잖아요. 네.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. 팩트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오히려 저는 강원식 실장이 얘기한 부분은 팩트를 밝혀야죠. 그죠? 주진우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짝 못 하잖아요. 팩트를 못 밝히니까. 그렇지. 병역 면제권이라든지 아들 세대 생략 증여라든지 네. 뭐 이런 부분들 하나도 지금 밝히지 못했잖아요. 네네.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주진우야말로 예. 본인이 시민들이 지금 의혹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먼저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. 의원님, 그 주진우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중에서도 라임 자산 운용 주가 조작 사건, 이 핵심 피의자를 변호했다. 그래서 관련 작전주를 보유해서 부정 축제를 한 거 아니냐? 문제 제기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요, 의원님. 네. 주진우가 변호사 시절에 이 작전주를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 예. 이런 거거든요. 주진우 의원 아버지가 공안검사 시절에 예. 한 거 관련해서 교사분들한테 한 거 관련해서 아버지는 전혀 관여 없다라고 했는데 그 교사들은 울면서 네. 주대경 검사한테 고문 받았던 부분들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또 울산의 그 유흥 전용 건물 예. 그 형성 과정 이런 것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임 자산운용 주가 핵심 피의자 변호해서 네. 그 옵션으로 받은 거를 예를 들면 그 나름대로 보유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데 예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못하고 있잖아요. 저는 70억 원 정도 된다라는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아들의 세대 생략 증여 예.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세금을 할아버지가 냈으면 할아버지가 냈다고 예. 아니면 본인이 냈으면 본인이 또 이 부분 관련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다.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주진우 의원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뭐 그런 예. 가장 큰 이유고요. 예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. 네. 마치 자기가 윤석열 정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했지만 예. 윤석열 정권이 끝난 다음에 예. 어떻게 보면 패족이잖아요. 패족 그런 거 아닌가요? 그렇지, 패족이지. 예, 그러면 자기 반성 그리고 자숙이 먼저 아닌가요? 근데 이상하게 돌변해갖고 네.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또 김민석 총리, 김현지 비서실장 말도 안 되는 그 근거도 없는 그냥 단순하게 의혹만 갖고 얘기하는 주진우야말로 전형적인 네. 그야말로 사라져야 될 구태의연한 정치인이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의원님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. 12월 3일 날 밤에 의원님도 본회의장에 계셨잖아요. 그죠? 예. 아니, 한동훈이가 요즘에 이재명 정부가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계속 연일 마케팅을 하는데 그날 밤에 12월 3일 날 밤에 말이죠. 예. 한동훈이가 막 뛰어 들어왔잖아요. 그죠? 얼굴 시뻘게. 그거 보셨습니까? 저는 보긴 봤는데 네. 첫째 국회 본회의장에 설령 예. 국힘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. 글쎄 말이에요. 그 문 열어준 거 아니에요?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? 네. 두 번째
한동훈이 어떻게 보면 점점 언론으로부터 사라지고 줄어드니까 뭔가 한동훈과 주진우가 둘 다 또 감정입니다. 그래요?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. 저희 역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. 네. 아니 바로 앞 정권이 좀 극한 얘기를 해서 네. 바로 앞 정권이 계엄으로 인해서 네. 당시의 대통령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됐잖아요. 근데 우리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본가요?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50% 이상 55% 지지를 받고 있고 네. 우리가 다수당으로서 이재명 정권과 함께하고 있고 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리고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고요. 네. 누가 말도 안 되는 네. 그 생각을 하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. 한동훈이나 주진우나 저는 다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야말로 태어나지 않아야 될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잖아요. 네,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예, 예. 한동훈도 주진우도 다 패족이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더 이상 망상에 젖지 말고 네.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야 된다.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네. 이제는 그냥 사라져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. 네. 그리고 이제 당신들의 역할들은 이미 끝났다라는 게 제가 주진우나 한동훈 뭐 정치인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. 알겠습니다. 원님 오전 시간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.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원님. 고맙습니다. 예. 네.